자,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파이썬 베이직, 그다음에 베이직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이죠.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는 에, 항상 그런 그냥 형광펜이지만 이걸로 이렇게 쭉 말씀을 보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편의상 시간 절약상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파이썬 랭귀지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개의 스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파이썬 코어 랭귀지고요, 또 하나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이죠. 파이썬은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 보통 C나 C++에서 얘기하는 라이브러리면 개념이 좀 다르죠. C나 C++ 같은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펑션 같은 것들을 바이너리 타입으로 바꾸어서 한 묶음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몇 개의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음, 파이썬은 그런데 파이썬은 컴파일된 바이너리들을 모으는 것들, 그 안에도 좀 다이내믹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DLL 같은 것들이죠. 또 스태틱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었던 C나 C++의 얘기고, 파이썬에서의 라이브러리는 전적으로 .py로 끝나는 프로그램 파일들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컨스탄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기도 하지만 99%는 .py로 끝나는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파이썬 랭귀지가 기본적으로 크게 코어 랭귀지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면, 코어 랭귀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 제일 기본적으로는 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펑션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들이지만 DEF, define function이라는 DEF로 시작되는 펑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설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모듈, 뭐 이런 것들, 모듈도 .py로 끝나는 것들을 얘기하자면 이제 표현 방식과 이 쓰이는 용도가 좀 다를 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면, 이 코어 랭귀지라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확장된 모듈이고요.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그래서 .py로 끝나는 프로그램 파일들 한 40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외의 네임드, 튜플, 네임드, 딕셔너리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터 툴, 펑크 툴 해가지고 그런 모듈들 약 400개가 있는 것이고요. 코어 랭귀지와의 차이는, 코어 랭귀지는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있는 것들은 임포트 명령만 주면, 디스크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엔이 있으니까 메모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임포트 문만 쓰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은 그 중에서 그 코어 랭귀지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그다음에 에, 그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럭처요. if, elif, else 또는 for, for문이요. 그러니까 반복문 for문이죠. 어, 그러나 또는 while문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트럭처나 루프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펑션과 파일과 그리고 오브젝트 부분인데, 오브젝트는 우리 책에서는 챕터 7과 챕터 8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챕터 7까지만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그좀 상세한 설명 없이 건너뛴 부분들도 있고, 또 오늘 5, 6, 7만 해도 내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5, 6, 7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것에 마무리 짓는 챕터 8하고, 그다음에 챕터 9, 10인데, 챕터 10은 코딩 팁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일 것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로 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챕터 9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매스매틱인데, 어차피 우리가 일반 용도로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는 에, 분석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분석은 결국 한편에서는 랭귀지 피처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은 결국 모든 것들이 거의 100% 수학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처리, 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작게 보면은 넘파이 이런 패키지 하나이지만,
넓게 보면 그 안에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선형대수라든지 또는 확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챕터 구를 좀 확장시키는 정도로 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챕터 11부터 24를 들여다보는데 좀 더 우리가 좀 편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요. 여기 얼핏 보시면 예컨대 그 중에서도 챕터 20은 데이터베이스, 챕터 21은 확률, 챕터 22는 스태티스틱이니까 만약에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 에 따라서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이거 한 번에 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대신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조금 보충을 하고 이때는 좀 건너뛸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응용하는 것이니까 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5, 6, 7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처럼 여기 슬라이드는 그냥 우리 책의 목차를 그냥 쭉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펑션 베이직하고 아규먼트 부분, 그다음에 베리어블 스코프인데 베리어블의 스코프이죠. 그러니까 함수에서 사용되는 베리어블들의 스코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명백히 우리 책은 응용을 향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정리하고 뭐 그래서 좀 건너뛰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챕터 5 슬라이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우리 책에 나오는 코드와 함께 제가 몇 가지 보충하는 내용들을 좀 잡아봤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같이 한번 보실까 합니다. 일단 진행 순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는 우리 책의 내용들인데 꽤 간단하니까 이거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요. 보충 자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과 그다음에 보충 자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펑션 디파인을 할때 펑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펑션이라는 건 결국 펑션과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우리 클래스라는 게 있죠. 펑션이나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재사용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코드 리유즈를 위한 것이어서 반복 사용되는 것들을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짜기보다는 공통되는 것들은 아예 함수로 뽑고 또는 공통된 것들을 클래스로 뽑자. 그러면 함수와 클래스가 뭐가 다르냐? 클래스는 함수를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펑션은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한 그 결과는 항상 펑션에서는 return이라는 문으로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면 펑션으로 쓰고 그렇게 return 값으로 단일 값으로 나오지 않고 무언가 좀 더 구체적인 핵체 이런 쪽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코드 리유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하죠. 오늘 클래스까지 할 테니까 이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사용하는 것 역시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코드 리유즈를 위한 것인데 그때는 펑션은 펑션 디파인을 하고 그다음에 디파인된 펑션을 콜하는 그래서 한 번 디파인하고 나면 그다음에 50번이든 100번이든 필요한 대로 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펑션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아규먼트를 받아서 무언가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리턴을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정의된 것들에 대해서는 펑션 콜을 하는데 콜을 할 때 아규먼트를 주면 리턴 값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 콜, 그 다음 콜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산만해 보이던 프로그램들 예컨대 100라인짜리 그 프로그램도 그것들을 펑션으로 묶어서 펑션 콜하는 방식으로 해서 펑션 세 개를 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한번 정의된 펑션들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그 펑션들이 만약에 또 여러 번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펑션들만 모아서 .py라는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고 그걸 임포트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톤이 아시는 분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역으로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빨리 간다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대로 그 채팅창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그냥 슬라이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코드 구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어, 그냥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def입니다. 항상 모든 함수들은 def로 해서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say hello라는 것인데 바로 열고 닫고이니까 어떤 아규먼트 없이 그래서 say hello라고 부르면 프린트 해라. 그다음에 say hello인데 여기다가 name이라는 아규먼트를 주면 hello에다가 name을 준다. 뭐 이런 것이겠죠. 음, 텍스트를 잡고 say hello 한 다음에
텍스트 하면 이 텍스트는 변수이니까요. 변수가 어사인 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변수와 그 뭐냐면 variable과 그리고 value 그리고 id 이 세 개는 항상 쌍입니다. 아, variable은 어떤 우리가 설정하는 변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identifier입니다. value는 리터럴 값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실리는 실제 값을 얘기하고요. id는 value는 variable은 이름이지만 id는 메모리에 고유한 주소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설정을 하면 100% 어떻게 됩니까? 변수를 설정하면 equal 한 다음에 무언가에서 assign이 되죠. 예, 근데 text equal home 그러면 text라는 variable에 home이라는 value 값이 assign이 되는데 항상 오른쪽에 것이 왼쪽으로 assign 되죠. 근데 그때 이 variable 값을 assign 받는다는 것은 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값, 이 value를 갖고 있는 value의 주소값이 어사인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퍼런스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이제 기억나시면 제가 이제 다이내믹 타이핑 그래서 텍스트 이퀄 홈인데 그 다음 줄에 텍스트 이퀄 오 그러면 텍스트에 호머라는 스트링 값이 있다가 바로 텍스트에 오가 되면 인티저 값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베리어블은 그대로 있는데 호머라는 스트링 값이 있다가 이번에는 오라는 인티저 값으로 주소값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처럼 뭐 이게 인티저다 아니면 뭐 스트링이나 텍스트 값이다 뭐 로지컬 값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제 지금 그런 것이고 세일로에 어, 직접 어떤 그 밸류 값을 줄 수도 있지만 베리어블을 주면 베리어블이 갖고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이 호머라는 이 스트링 값이 대입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def로 시작되고 이건 보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그 수식을 반환한다. 그래서 이제 넘버를 7을 주고 캘크 펑션이니까 어, 거기에 넘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아규먼트가 x였는데 x 대신에 7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x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에 x가 7일 때 값을 계산한 다음에 반환하는 형식이 되겠죠. 뭐 읽어나가는 게 좀 의미가 좀 적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전체 다 읽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제가 코드로 만들어서 좀 이따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define 돼 있고요. 이번엔 뭐 z equal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수식을 정의한 다음에 그 수식의 결과값. 물론 이 부분은요. 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하는 수학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도 근을 구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을 그냥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식으로 우리 좀 이따가 코드 이에서 리턴에 여러 한 개의 밸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밸류 값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은 뭐 그 나머지 내용이었고요. 리턴 밸류에서 리턴하면 밸류 값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죠. 예컨대 지금 여기서는 밸류 값을 받으면 define 펑션의 get sign이죠. sign 값을 가져오는데 플러스냐, 포지티브, 마이너스냐, 네거티브. 그래서 이때 리턴을 하면 리턴할 때는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라는 스트링 값이 리턴됩니다. 리턴할 때는 스트링 값이 리턴될 수도 있고 인티저 값, 로지컬 값, 그러니까 로지컬이라고 하면 true, false 이런 것들이죠. 또는 tuple, list, dictionary 이런 것들도 바로 리턴할 수 있죠. 뭐 이제 그런 예를 여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책의 것을 그냥 제가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코드는 좀 아마 수정이 돼 있어요. 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프린트에 괄호가 없잖아요. 프린트에 괄호가 없는 건 우리 책이 어, 챕터 2.7이 마지막이고 그다음 3.1로 올라왔는데 그 사이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파이썬 버전 3로 지금 현재 버전이 3.13인데 거기에 맞춰진 신텍스가 있고 여기 프린트 다음에 괄호가 없는 것은 파이썬 버전 2 때였거든요. 이거는 뭐 에러 사인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테지만 어쨌든 우리 현재 환경에서는 뭐 프린트문 경우에는 항상 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input 아규먼트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def my function이라는 거에
이 아규먼트를 줄 때 이퀄자를 주면 이거는 디폴트 아규먼트여서요. 만약에 따로 무언가 주지 않으면 파라미터 이퀄 빈 리스트라는 이 값이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따로 주면 파라미터 이퀄하고 어떤 리스트 값을 지정하면 그 값이 넘어가고 이퀄자가 들어가면 옵셔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퀄 일반적으로는 아규먼트는 포지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규먼트에 세 개를 주면 세 개의 위치 값으로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세 번째로 대응되면서 진행되지만 이퀄 주면 디폴트가 있고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게 지정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에, 여기 지금 디폴트는 빈 리스트인데 만약에 무언가 내용이 있는 리스트를 주면 그게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따로 지정을 안 하면 어펜드 100이 될 거고요. 수행할 한 번 수행할 때마다 100이 되고 그다음에 100이 수행되면 그다음에 또 한 번 수행시키면 그다음에는 파라미터에 100이 넘어가서 프린트 파라미터니까요. 파라미터에 어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행할 때마다 100이 추가되는 방식 뭐 이런 거란 얘기죠. 어, 이 옵셔널일 때는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속 뒤에 보시면은 예컨대 포지셔널 있고 그다음에 옵셔널 있고 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되는 예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한번 나중에 보실 때 쭉 보시고 좀 이따 우리 코드에서 한번 직접 수행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이렇게 장표상으로 보는 게 좀 그 어색하긴 한데 DNA 시퀀스를 받아서 그 리버스 트랜스크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바이오 관점에서 봐서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또는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 def reverse complement라는 이름의 펑션인데 아규먼트를 두 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를 받고 하나는 또 하나를 받는데 또 하나는 디폴트예요. 그래서 따로 주지 않으면 is DNA가 true 값으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is DNA equal false를 주면 DNA가 아니라 RNA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코드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버전 2에서는 스트링 밑이었는데 지금은 str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우리 코드에서 보겠고요. 여기 일단 슬라이드에서 먼저 보시면 만약에 디폴트로 그냥 시퀀스만 주고 끝났다면 여기 뒤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하고 리버스 컴플리멘트 함수 호출했죠. 거기에 시퀀스 1이 지금 이런 시퀀스였습니다. 주면 여긴 아규먼트가 두 개 있는데 하나밖에 안 줬어요. 안 주면 디폴트로 isDNA가 tru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isDNA가 true면 보통 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언급을 했었나요? true면 true면 음, 이것을 if is DNA equal true라고 하지 않고 그냥 is DNA면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true false가 있으면 true false를 구분짓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어 있는 것 이런 거는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빈 것, 더블 코트이든 또는 none이든 이런 것들이요. true는 false가 아닌 모든 것인데 뒤집어 다른 얘기로 하면 어, 무언가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 있다는 얘기는 숫자이든 딕셔너리든 셋이든 무엇이든 있으면요. 여기 지금 true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1 값을 가져가고요. true, false에서 true는 1, false는 0 값을 가져가요. 판단을 한 다음에 false는 0으로 컴퓨터 내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sDNA면 이란 얘기는 isDNA를 true로 주든지 아니면 주지 않아서 디폴트로 받든지 그러면 isDNA일 때는 U를 T로 바꾸고 그죠? replace는 우리 스트링 값에서 갖고 있는 그 메소드 중에 하나여서요. 메소드는 이제 그 오브젝트에 부착된 함수를 얘기하고 그래서 DNA면 U를 T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make trans해라. 그 얘기는 각각 대응돼서 A는 T로 여기요. 요걸 바꿔라. A는 T로, T는 A로, G는 C로, C는 G로 바꿔라. else란 얘기는 DNA가 아니면이겠죠. 그러면 is DNA equal false를 주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에, 그 T를 U로 바꾸고 RNA는 T 대신 U를 바꾸고 make trans 해라 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트랜스 테이블일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테이블을 트랜슬레이트 해서
컴플리멘트로 가져가고 그리고 리버스 컴플리멘트면 이렇게 주면 컴플리멘트 생성된 것을 뒤부터 거꾸로 읽어라. 그래서 리버스 컴플리멘트이죠. 우리 좀 이따 이건 아마 제가 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시퀀스 1과 시퀀스 2를 가지고 주면 시퀀스 1을 주고 대신에 이번에는 is DNA false일 때 또는 시퀀스 2를 주고 false를 줄 때 is DNA equal true false이기 때문에 직접 줄 수 있고 아니면 true false 값을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컴플리멘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의 예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어, 뭐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노니머스 아규먼트는 음, 그 어노니머스 아규먼트인데 어노니머스이기도 하지만 음, 여기 예를 보면 예컨대 이거는 포지셔널인데 여러 개 받는 거고요. 베리어블 넘버 오브 아규먼트. 그다음에 이거는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항상 포지셔널이고 그다음에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예를 보시죠. 여기 테스트 펑크, 이 테스트 펑크인데 여기에 이렇게 쭉 여러 개 아규먼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 것은 아이템으로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키워드로 잡힌 것은 키워드로 잡히고요. 제일 앞에 지정된 아이템, 그다음에 뒤에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베리블인 아스타 ARG로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보시면 아규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잡혀 있네요. 열 개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 제일 앞에는 아이템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value A equal, value B equal 해서 equal로 지정되어 있는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스터리스크 두 개 잡힌 키워드로 잡히고 그 이외 나머지가 어, 아스터리스크 ARG로 되죠. 정리하면 따로 따로 표시되지 않고 그 콤마로 연결된 아규먼트가 있으면 그건 위치값으로 대응이 되고 그리고 아스터리스크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키워드로 매핑이 되고요. 근데 키워드도 이때는 베리어블 넘버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스터리스크 ARG로 잡혀서 이것도 역시 베리어블 넘버입니다. 그래서 아스터리스크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전부 베리어블 넘버라고 아규먼트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리어블 스코프에서는 이것도 뭐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벌써 한 시간이 다 끝났네요. 에, 이것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어, 다른 자료에서 보충하려고 했던 것들 그 말씀을 드릴 때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음,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는 항상 df로 끝나고 시작되고 네 칸 들여쓴 다음에 리턴으로 끝나는 것이 함수인데 이거는 어디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고요. 함수 리턴이 끝나고 나면 이 변수는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변수와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영역의 구분이 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고 이 함수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temporally, spatially. temporally는 함수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생겼다가 함수 리턴이 되고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함수 내에서 이용된 변수들은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고 함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뒤에 보충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 이외의 것들은 아마 쭉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컨대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PEP8 얘기했죠. 그 네이밍 컨벤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컨스탄트는 대문자로 주자. 그다음에 함수 이름은 카멜 타입으로 주자. 뭐 이런 얘기했죠. 음, 뭐 이제 그거에 따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준 것을 컨스턴트로 잡으면 컨스탄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액세스 할 수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바꾸는 파운드를 킬로그램 바꾸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데 섭씨화씨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자, 글로벌 베리어블은 이렇게 함수 밖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때는 글로벌이라는 걸 주면 되는데 가급적 이런 걸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혼자 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짜고 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헷갈리니까 글로벌은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어,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다. 그런데 사용은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그 한 예를 볼까요? 이 처음 대하시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내용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def draw atom의 atoms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다시 또 atom key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함수를 수행시키면 이 함수가 수행되면서 리턴 값으로 나가질 않고 그 안에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서 리턴하는 것을 수행시키는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데 함수를 수행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음, 네스티드 함수, 네스티드 펑션 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함수 밖에 있는 함수 밖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경우에는 아톰 키라는 함수가 드로우 아톰이라는 함수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자기 함수 밖에 있는 함수를 레퍼런스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걸 이제 클로저라고 하거든요. 이건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해서 어, 그 어, 함수가 자 뒤에 이제 그 말씀 자세하게 좀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거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네스티드 펑션이나 아니면 클로저 등등등등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건 전부 펑셔널 프로그래밍 또는 펑셔널 어, 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펑션을 일반 베리어블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펑션을 일반 오브젝트로 보겠다.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가 있고 또는 또는입니다. 또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함수의 아규먼트 있죠. 아규먼트로 함수를 주기도 하고요. 리턴으로 함수를 주기도 하고요. 함수 그 자체를 일반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보겠다. 일반 베리어블처럼 보겠다라는 게 함수형 언어이고요. 이제 그리 되면 뭐가 좋으냐? 복잡한 로직을 함수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규약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되고 함수라는 것이 입력이 있으면 항상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인젝션, 뭐 서젝션, 바이젝션 이런 함수의 기본이요. 어떻게 매핑시킬 것이냐 그 개념들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적용시킨 것이거든요. 음, 뒤에 조금 보충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함수 안에 함수가 있고 함수 안에 함수에서 리턴 값을 준 다음에 그 이너 함수, 아우터 함수, 이너 함수 그래서 이너 함수를 수행시키는 것으로 아우터 함수가 종료되는 뭐 이런 예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 실행되는 모습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는 어, 이, 이 이름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람다 함수를 어너니모스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인라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def를 주지 않고 def를 준다는 얘기는 def에 뭔가 return이나 아니면 이런 네스티드 함수 안에 로직들이 잔뜩 있잖아요. 람다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한 줄짜리로 펑션을 만들어서 요 함수를 아규먼트로 쓰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이렇게 볼까요? 여기 지금 큐브 이퀄 람다 x 콜론 xxx입니다. 그러면 x를 아규먼트로 받으면 x의 세제곱을 하는 함수로 큐브를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큐브. 그러면 이거 한 줄짜리 함수죠. 또는 프린트하고 바로 람다를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인라인 함수, 원라인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람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 원래 펑션의 목적은 코드 리유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코드 리유즈가 아니고 자주 반복되는 함수가 아니고 다만 무언가 로직을 정의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따로 떼기보다는 아예 그 다른 어떤 함수나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 안에 어떤 프로그램 문장 안에 그냥 직접 함수를 넣고 싶을 때 이렇게 람다를 이용하는 것이죠.
데코레이터 부분은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합니다. 지금 음, 잠깐 음, 자, 데코레이터 부분은 함수를 어, 변형시키는 것인데요. 이 부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얘가 무슨 얘기인가요? get some square 해서 1부터 n을 잡으면 예컨대 1n을 5를 주면 1부터 5까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되겠네요. 아, 물론 5를 주면 레인지 n이니까 0부터 4까지니까 0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이겠네요. 그것의 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n 이퀄 0부터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에, add emphasis 하면 음, modify 펑션을 하고 펑션을 받으면 그 펑션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펑션을 리턴하는 네스티드 함수이네요. 음,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제가 이 얘기가 이제 좀 군더더기일 수 있는데 에, 어떤 수열을 주면 수열의 제곱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밑에 함수는 무언가 함수를 받으면 그 함수를 수행시킨 다음에 그 결과값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두 개, 전혀 별개의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제곱합, 그다음에 무엇이든 어떤 함수든 가지고 오면 그것을 수행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get some square의 127이면 0부터 126까지 제곱합일 겁니다. 그리고 add emphasize 지금 이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add emphasis에 get some square면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또는 앞에 수용했던 이 함수를요. 그러면 결과값이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또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수행시키면서 그 안에 이 함수를 수행시키는 그런 것인데 지금 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대신에 두 개의 함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하면요. 이 함수를 수행시키는데 수행 결과는 다시 이 함수로 넘어서 이 함수에서 2차 가공이 돼요. 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 f of g of x 뭐 이런 식이죠. g of x요. x가 인자값으로 들어가면 g라는 함수에 의해서 x가 가공이 돼요. 그 결과값이 f로 2차 가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에, 뭡니까? 저 뭐죠? 저기잖아요. 합성함수, 컴포지션이요. 그 컴포지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면 컴포지션을 하게 되죠. 에,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 예컨대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인풋 노드가 있고 아웃풋 노드가 있고 히든 노드들이 히든 레이어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중합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레이블 쭉 진행되는데 이때 한 레이어에서 결과가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끝없는 합성함수거든요. 만약에 히든 레이어가 10개 레이어가 있으면 10개의 합성함수인데 그러면 10번 그러면 F1 of F2 of F3 of 해서 F10 of X F10X를 결과값을 F9 그 결과값을 F8 이런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이 클로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이제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 부분은 에, 아마 상당 부분은 우리가 직접 데코레이터를 만드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지만 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생각하면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앞에서 사스로 길어졌고 또 설명도 좀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잠깐 쉬었다 하고요. 그 사이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보시면 예, 보충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나름대로 혹시 여러분들 예,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함수나 클래스 부분을 좀 더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에,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 자료도 양이 적지 않는데 이게 전체 중에는 지금 음,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함수 이 부분들을 우리 앞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썼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10시인데 얼마나 쉴까요? 5분만 쉴까요? 예, 5분만 쉬었다가 10시 11시 5분에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10분 쉬어도 좋고. 그래서 10시 11시 5분에 이 보충 얘기로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쉬었다가 10시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음, 여기 보충 자료라고 했던 거는 앞에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그냥 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아마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예전에 학교에서 관련된 내용들 얘기할 때 했던 건데요. 뭐 계속 우리 마찬가지지만 랭귀지만 뭐 한 학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넓고 깊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엑서사이즈도 있고 뭐 과제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한 글쎄요 한 10분의 1로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대신에 뭐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수 지금 두 개의 시퀀스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함수 1입니다. 함수 일반의 얘기인데 아규먼트 전달하면 아규먼트 처리를 하고 그리고 리턴 값으로 가지고 온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함수를 작성할 때 def문으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에, 파라미터를 주면 처리를 하는데 이때 예컨대 여기 같은 경우는 f가 있고 x, y equal list예요. X와 Y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Y 콜 리스트일 때는 리스트가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이뮤터블, 뮤터블 중에 뮤터블이잖아요. 그래서 Y 값을 받은 다음에 뭔가 어펜드를 하면 계속 어펜드가 되죠. 우리 앞에서 그 백식 어펜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뮤터블을 줄 수도 있고 뮤터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뮤터블을 주면 안에서 어, 그 값이 변하더라도 함수 바깥으로는 어차피 스코프 바깥이니까 나오진 않겠죠. 자, 그다음에 음, 그 def문 또 클래스문도 마찬가지지만 선언한 뒤에 def문 선언한 직후에 트리플 코트나 이렇게 썼던 무슨 무언가 설명을 주면 그 부분은 닥스트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성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특히 스핑크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트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코딩만 제대로 하고 나면 바로 매뉴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웹으로 올리고 이런 데 편리한 작업이 이 닥스트림입니다. 딱 주로 다큐멘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유리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자, 인풋 파라미터에서 아규먼트 패싱에서 기본적으로 포지셔널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실제로 메모리 상의 오브젝트와 어떻게 매핑되는지의 얘기인데 뭐 이것들은 우리 얘기한 말씀 나눈 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부가적인 것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터블 아규먼트를 이용하면 그 안에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 바뀐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 이전에 어떤 베리어블이 뮤터블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수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 x를 가지고 왔죠.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 바깥의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드 이펙트이고요. 그래서 뮤터블 아규먼트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에, 여기 그냥 목록만 쭉 얘기했는데 포지셔널, 키워드, 베리어블 여기 베리어블 포지셔널이라는 게 베리어블 넘버 오브 포지셔널 또는 베리어블 넘버 오브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음, 사실은 우리가 쭉 지나쳤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고 그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 사이에 미묘한 관계들이 기본 원리는 동일한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것들을 여기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정리해 봤습니다. 자, 리턴 값에서 리턴으로 항상 끝나지만 어, 여기요. 리턴이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리턴이 없을 때는 수행하면 항상 none 값을 반환받는다. 우리 none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스페셜 오브젝트이고 그래서 blank, undefined 이런 것이죠. 블랭크라는 얘기는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undefined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none이라는 스페셜 오브젝트가 있어요. define 펑션에서 return을 하지 않으면 none 값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이것은 아마 이게 정리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칸 드렸어야 됩니다. 항상 인덴테이션은 네 칸 기준이고요. 물론 정의를 하면 뭐냐면 이 개발 도구 또는 편집기에서 정의를 하면 두 칸을 쓰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절약을 위해서. 하지만 PPA에 의하면 네 칸 쓰도록 되어 있죠.
자, 멀티플 베리어블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지금 보시면 return에 a 나누기 b의 목, 그다음에 a 나누기 b의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개를 줄 수 있고 어, 이렇게 주면 기본적으로 받을 때는 튜플로 받아요. 그래서 여기 튜플 모습이고요. 또는 아예 리턴할 때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튜플을 지정하는 것도 뭐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규 함수는 함수 안에서 또 함수를 동일하게 어, 호출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팩토리얼이에요. define 팩토리얼에 n이면 n이 0이나 1이면 그냥 1이고 그 이상이면 n-1의 팩토리얼. 그러면 만약에 음, 여기 조금 이게 잘 안 되네요. 대신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죠. 예컨대 이렇게 수용하면 어떻게 했어요? 팩토리얼 5 하면 팩토리얼 5인데 n이 0이나 1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걸 수행시키는 순간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팩토리얼 4 곱하기 5가 나올 거예요. 팩토리얼 n-니까 팩토리얼 4 곱하기 5. 그럼 4 곱하기 5고 그다음에 팩토리얼 4니까 팩토리얼 4가 넘어가면 이건 팩토리얼 3이 될 겁니다.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인데 1-1은 0이니까 앞에 2부터 빠지겠네요. 2-1이면 1이니까 다시 불렀을 때 1 중에 하나니까 그냥 1. 그래서 팩토리얼 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2 곱하기 1로 돌아가는 것. 이건 이제 재규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이죠. 음, 여러 가지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이 리커시브 펑션을 쓰면 우리가 알아볼 땐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데 성능상으로는 그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아주 거대한 숫자를 주면 이제 메모리 스택 오류가 생겨서 어,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개 함수가 이제 많이 쓰이죠. 람다 함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노니머스 함수 내지는 인라인 함수 원라인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모습이고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항상 보시면 람다라는 키워드 다음에 콜론 앞에 오는 것이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def에 펑션 이름 주고 괄호 a 괄호 닫고 하고 마찬가지예요. 아규먼트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주고 콜론 주고 로직 주고 그래서 바로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펑션에서는 펑션도 앞에 말씀드린 펑셔널 프로그래밍 뒤에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펑션도 일반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펑션도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뒤에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는 것이 get attribute, has attribute, set attribute, delete attribute 뭐 이런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 이용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뒤에 너무 이거 양이 많은가요? 음, 여기 보시면 define multiplication에 a, b equal 1로 주고 return a, b네요. 예, 그래놓고 이거는 음, 이렇게 보시죠. 이 얘기가 길어지네. 그 뒤에 코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dir 명령이 있는데요. dir 명령을 주면 이 파이썬 명령입니다. 그냥 dir로 하면 도스 명령이겠죠. 그런데 dir 파이썬 명령으로 주고 이 안에 뭔가 아규먼트로 어떤 함수나 또는 펑션 같은 오브젝트를 주면은요. 파이썬에서는 예컨대 이렇게 주고 dir 한 다음에 예컨대 앞에서 봤던 뭐 팩토리얼 함수 뭐 이렇게 주면요. 그 결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잔뜩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팩토리얼한 함수 우리가 지정한 것이 갖고 있는 애트리뷰트 목록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목록이죠. 리스트 목록입니다. 이
각각을 대응시켜서 결과값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시키면 예컨대 이 여기서요. get attr 괄호 열고 멀티플리케이션 함수 지정하고 그다음에 attribute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정된 함수가 갖고 있는 attribute를 쭉 보여줘. 근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여기 dir 하고 나온 그 목록을 여기 지정해서 under doc는 무엇이고 뭐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디파인한 펑션들이 갖고 있는 애트리뷰트 목록들을 일목요연하게 각각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내용의 함수 어, 어, 그런 코드입니다. 어,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요 내용이 간단한 내용으로 좀 이따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함수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함수 중에 함수 2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음, 앞에 일반적인 함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뭐 파이썬의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것일 텐데요. 음, 뭐 반복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name과 namespace, name이 identifier, 앞에 variable에서 variable은 항상 이름이다. 그러면서 identifier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variable의 identifier라면 일반적으로 identifier는 변수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도 있지만 함수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파이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파이어 전부 이름입니다. 펑션의 이름, 앞에서 봤던 팩토리얼 같은 것들이요. 클래스의 이름 이런 것들이 전부 아이덴티파이어이죠. 그런데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어, 실제 함수면 함수, 예컨대 펑션이란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이름과 실제 그 함수의 실체 이것들의 매핑 관계 또는 예컨대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 카라는 이름과 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클래스의 실체, 그 오브젝트, 음,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름과 실제 오브젝트 간의 매핑 관계를 네임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 하면 항상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함수를 정의하면 그 안에 정의된 변수들은 함수 내에서 그 함수 내 어, 그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컬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컬 변수는 로컬 내에서만 temporarily, spatially 유효하고 밖은 밖과는 이 isolated 돼 있죠. 그걸 액세스하려면 뭐 글로벌 쓰지만 글로벌은 쓰지 말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그 유효한 관계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이덴티파이어 클래스나 펑션이나 베리어블의 이름과 실제 그 오브젝트와의 관계를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네임스페이스를 연결할 때는 우리가 not로 연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이용할 때 또는 애트리뷰트를 이용할 때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점으로 갔었죠. 또는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듭니다. .py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펑션들을 뭐 abc.py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임포트해요. 그런데 그 임포트가 디렉토리 관계가 있으면 디렉토리 점 하면 사위 디렉토리로 연결이 되죠. 그것들이 다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오브젝트의 대응 관계가 규정된 네임스페이스인데 네임스페이스가 현재에선 현행 그 워킹 디렉토리에서만 보이지만 임포트에서 점점점으로 연결시키면 디렉토리를 파고 들어가면서 속에 있는 것들까지 보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보거나 이럴 수 있죠. 음,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코프는 앞에 유효한 관계에서 시간순, 공간순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간순을 특별히 지정할 때 스코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스코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LEGB 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로컬 스코프, 인클로징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 빌트인 스코프. 그래서 음, 이제 파워포인트가 옛날 버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직접 여기서 노트가 안 되네요. 그래서 로컬 스코프는 앞에 로컬 베리어블 말씀드렸죠. def하고 펑션 줬을 때 펑션 내에서 정의된 또는 이용되고 있는 변수들 이게 전부 로컬 변수
변수이고 그걸 로컬 스코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클로징 스코프는 어, 그 함수 내에서 함수 또는 함수 내에서 여러 가지 if, else, for loop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define 펑션 한 다음에 그 안에서 for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루프를 돌리고 그러면 그 루프 안에 있는 변수가 루프 밖에 함수이지만 함수 루프 바뀌면서 함수 안 그 차상위 스코프를 인클로징 스코프라고 부르고요. 글로벌 스코프는 함수 밖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빌트인 스코프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항상 포함 관계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빌트인이고 빌트인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아니든 함수 안에 있는 어, if, elif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함수 안에 있는 for loop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은 글로벌로 지정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고 인클로징은 인클로징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로컬이라는 넌 로컬이라는 넌 로컬이라고 표시를 하면 특정한 함수 내의 루프나 그러니까 while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그 바깥에 함수 아니면서 자기 루프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고자 할 때 non 로컬을 지정해요. 그다음에 로컬은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음,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LEGB 룰이 있고 뭐 스코프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구나 정도만 일단 보시고요. 혹시 이제 뒤에 코드가 나오면 그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그림이 있네요. 제가 괜히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시겠네요. 여기 지금 보면 def의 파란색 박스는 함수입니다. 함수 안에 어떤 다른 함수가 있다면 가장 깊이 있는 것 이게 로컬이고 요거는 고 함수 안에 있는 inner function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 로컬을 기준으로 그 바깥에 있는 것이 enclosing이에요. 그래서 이걸 액세스하려면 예컨대 A를 액세스하려면 밑에 inner namespace에서는 non-local A라고 하면 위를 이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로컬에서는 enclosing 스코프에 있는 베리어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은 이 파란색 박스의 함수 바깥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글로벌이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함수 안에서는 A나 Y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A를 지정한 것은 전부 안에서니까 밖에서는 글로벌 A라고 하지만 안에서는 including A로만 동작을 하고요. 이너에서는 local A로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신이 속해 있는 스코프의 안에서만 유효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LGB 룰이고요. 실제로 수행을 시키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시면 그 이해가 아마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것인데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을 전체로 짤 때 함수를 중심으로 두는 파라다임이고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것들이 람다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함수를 마치 람다라고 해서 별도 여러 줄로 쓰지 않고 아예 어떤 특정 함수나 특정 클래스 또는 변수 어사인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 맵이나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오더 펑션이라서 하이오더 펑션이라는 것은 함수 내의 함수, 함수에서 아규먼트로 함수, 함수에서 리턴을 함수로 이런 것을 이제 하이오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오더 펑션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맵이라는 함수, 이거 맵이나 필터는 전부 이 소문자로 쓰면 직접 파이썬이 갖고 있는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예가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정하는 하이오더 펑션 말고 이미 파이썬 내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명령어로서의 하이오더 펑션이 맵과 필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리스트 컴프리hension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뭐그 함수형 언어의 피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함수, 클로저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음,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코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클로저 말씀이고 클래스 OP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게 우리 교재의 내용인데 잠깐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우리가 다 보진 못하더라도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시간이 엄청나게 제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챕터 5에 챕터 펑션스 좀 IP가 있네. 여기 네. 그러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먼저 볼게요. 네, 챕터 5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functions.py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재 웹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몇 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정도의 버전 차이 때문에인데 몇 개만 수정하면 되고 이 안에는 그 비교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 코드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수행을 시키면 그냥 한꺼번에 전체가 수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엔디에 보면 여긴 따로 그냥 펑션 목록으로만 되어 있군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와서요. 그래서 예컨대 ABS-3 주면은 절대값으로 나온다. 출력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calc distance 하면은 지금 두 개의 벡터를 봤는데 벡터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벡터라고 이름을 주었지만 그냥 일반 변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에, 6번 라인에서요. 에,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보면 math.py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sqrt, 스퀘어 루트 구하는 것,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D0를 0으로 그 초기화시킨 다음에 vec 1이니까요. 여기 들어오는 이것의 길이가 되겠죠. 리스트로 들어오면, 근데 숫자 값으로 들어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데 5차원 벡터이다. 그럼 벡터라는 게 뭡니까? 그, 에,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생각하면 5차원이라고 하면 그 다섯 개의 숫자의 나열이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의 숫자가 리스트 형태로 입력이 된다면 len vec 하면 5가 되겠죠. 랭스니까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리스트를 받으면 다섯 개의 랭스니까 5가 되고 레인지 5가 되면 0부터 4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주고 그다음에 벡터 1과 벡터 2인데 아마도 이게 전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위에다 이걸 써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벡 1이나 벡 2가 리스트로 잡히는 벡터 값을 받는다면 두 개가 같은 차원이냐 같은 차원이 아니면 익셉션 뭘 주겠죠. 여긴 지금 그걸 빼고 그래서 벡터 1이 5차원 리스트이고 벡터 2가 엘리멘트 5개짜리이면 벡터 1의 개수를 보고 그래서 4까지는 0, 1, 2, 3, 4가 되겠죠. 0, 1, 2, 3, 4까지 반복하면서 첫 번째 0번 항목 101의 0번 항목에서 102의 0번 항목을 빼서 델타를 주고 그것의 제곱 그러면 제곱값이 나오겠죠. 예컨대 뭐 5차원 벡터 5차원 벡터를 주고 대응시키면서 차값을 내고 그것의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이퀄이니까 합이 되겠죠. 누적합이 되겠죠. 그러면 음, 그 디퍼런스의 제곱의 서메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0부터 4까지 그 차원을 전부 합한 다음에 그것의 총합의 루트 값을 씌우면 거리가 된다. 5차원 벡터가 있으면 5차원 벡터 각각 엘리멘트 대응시켜서 디퍼런스만큼 제곱의 합을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것의 거리. 그러면 거리 가지고 그게 뭐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뭐 머신러닝의 디시밀러리티 되겠죠. 또는 이것의 역 디스턴스 분의 1 그러면 시밀러리티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유사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컨대 여기서 지금 3차원 데이터를 주었네요. W1, W2 디스턴스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튜플로 주었습니다. 3개 또는 5개, 10개 상관없습니다. 어,
주면 거리 계산을 한다. get sign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my function.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그런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부분적으로 보면 예컨대 보니까 여기 def draw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뭐 set 스타일 뭐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이건 별 내용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함수의 그 define과 function call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고 쭉 넘어가 볼까요? 음, 그리고 유징 타이머인데 이건 또 뒤에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자 그런 정도이네요. 우선 에,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잠깐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챕터 5에서 보시면 펑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옵셔널 아그 이런 것들 또 리버스 컴플리먼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네요. 리버스 컴플리먼트 한번 해볼까요? 리버스 컴플리먼트가 있습니다. 리버스 컴플리먼트에서 시퀀스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안에 여기 지금 시퀀스 값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또는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의 내용들에 시퀀스 1, 시퀀스 2 지정한 다음에 부르면 되는데 지금 뭐 그 시간 쏘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잠깐 좀 드려볼게요. 이게 차라리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피터 노트북을 불렀고요. 뭐 이거 사용은 아마 아시려고 생각해서 뭐 그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에,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정리한 게 아이파이엠비가 있으니까 아이파이엠비를 보시면 지금 우리 목차 중에 해당되는 사항들 쭉 나열해서 이건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겁니다. 리버스 컴플리먼트. 여기서는 그게 있네요. 리버스 컴플리먼트에서 우리 앞에서 본 교재 그 슬라이드 내용이고요. 여기 만약에 시퀀스 1과 시퀀스 2를 지정한 다음에 실제로 수행해 보니까 이런 식이다. 리버스 컴플리먼트 정의가 돼 있죠. 이거 정의하고 정의하면 지금 각각 여기 있고요. variable scope, function, consideration.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것들만 한번 보려고 했어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보충 부분에서 만든 것들인데 앞에서 제가 그 variable number of argument 이런 말씀드렸죠. def average, average인데 first는 지정되어 있는데 항상 첫 번째 숫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죠. 어, 에러를 처리하려면 뭐 다시 여기 exception 뭐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뒤에 아스타리스크 레스트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리턴한 리턴은 요겁니다. 리턴은 first 플러스 summation of rest 나누기 1 플러스 len of rest.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것에 대해서는 1 하나면 이럴 거고요. 또는 이럴 거고요.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숫자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가 variable number of argument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HTML 부분은 뭐 그 말하자면 HTML 태그 같은 또는 XML 태그 같은 것들을 보안 처리하기 위해서 꺽쇠 같은 것들을 greater than, less than 등으로 바꾸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variable number of argument에 그다음에 키워드도 variable number of 키워드로 주었을 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펑션을 주었을 때 결과값을 받아보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펑션은 요즘은 이런 애노테이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컴파일 되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뭐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는
x가 인티저로만 받고 y도 인티저로 받고 결과값도 인티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지정했을 때 이게 따로 수행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예컨대 헬프 파일로 보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애노테이션으로 봐도 그 애노테이션에 인트 값들이 나오죠.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예컨대 이렇게 그 애노테이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자꾸 이 서로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디폴트 주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 네스티드 있었죠. 그래서 그리트인데 그리트 안에 디스플레이 네임인데 하이 한 다음에 네임을 받는다. 이 네임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받은 네임을 가지고 와요. 그래 놓고 나서 그리트를 수행시키면 디스플레이 네임을 수행시킨다. 이죠. 그래서 존을 주면 하이 존이 되고 뭐 박을 주면 하이 박이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여기서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복잡한 계산 경우는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런 얘기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음,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이제 일방적인 말씀이 돼서 그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고 자, 파일을 보겠습니다. 파일. 음, 자, 파일 부분인데요. 컴퓨터 파일, 리딩 파일, 뭐 파일 리드, 라이트 정도인데 매우 단순하지만 또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파일 포맷에서 엑셀 리스트가 잡혀 있고 그런데 이거 피클링 얘기네요. 이 부분은 지금 뒤에 나오니까 뒤 것으로 대신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피클링이란 시리얼리제이션 얘기인데 시리얼리제이션이라는 것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드 파일 할 때 앞에 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냥 나열을 했는데 어, 파일은 파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txt 파일 있고 CSV 파일 있고 그죠? JSON 파일 있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파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 있죠. 우리가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 그거는 넓은 의미의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오픈하고 열어라. 여기 지금 패스라고 변수를 잡았지만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코테이션 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오픈 모드입니다. 모드가 리드 모드, 라이트 모드, 어펜드 모드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모드를 지정하면 되고요. 항상 오픈한 다음엔 반드시 클로즈를 해라. 클로즈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나중에 리소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클로즈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읽어드리라는 건데 이제 그게 기본 원칙이고 그것에 파생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픈한 다음에 지금 오픈을 전제로 하면 그 다음에 리드 라인 등등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RU에서 U 같은 것들은 이 버전 2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버전 3에서는 있어도 좋지만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R 또는 RW 뭐 등등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드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볼까요? 어떤 경로가 여긴 변수로 되어 있지만 직접 코테이션 주고 줄 수 있죠. 오픈하고 나면 파일 핸들이 생겨요. 파일 핸들을 갖고 그다음에 리드 하거나 라이트 하거나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 파일 핸들을 클로즈 하죠. 그래서 항상 파일 핸들이라는 게 있다. 파일 핸들은 딴 게 아닙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파일은 물리적인 것인데 물리적인 것을 메모리로 올려서 이용하는데 메인 메모리에서 우리가 호출하는 것을 파일 핸들이라는 변수를 잡고 거기에 리드하거나 라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각각 라인별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리드 라인 하면 리드 라인이고 그 라인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라인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작업을 해라. 뭐 이건 뭐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뭐 딜리트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들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읽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덜컥 읽어버리면 항상 파일 읽을 때마다 위치 값을 갖고 있는데 읽고 다 포인터가
주소값이요. 제일 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줄마다 처리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클로즈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일 권장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위드 문을 쓰는 거예요. 위드 오픈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 위드가 끝나면 바로 클로즈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요. 이 부분들은 일단 이렇고요. 뒤에 이제 뭐 라이트 등등 나오겠지만 미리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일반적인 파일 핸들링 하는 것인데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워낙에 이제 범용이고 혹시 익숙지 않더라도 찾아보시면 금방 뭐 한 1, 2분이면 금방 쓰니까 어떤 파일이든지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안점은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책의 뒷부분, 그러니까 바이오 응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에, 파일도 파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파일 타입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이게 시퀀스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여러한 형식의 데이터이든 우리가 그런 파일 타입을 만들고 그 파일 타입을 이용하는 것들, 리드, 라이트, 업데이트 등등 하는 것들 이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먼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파일들을 읽고 쓰고 하는 내용들이라는 점으로 보시고요. 뒷부분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확장되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음, 여긴 지금 좀 엑스트라인데 시스라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sys.py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 아그0, 아그1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앞에 어떤 펑션이 있었나요? 음, 펑션? 예, 뭐 펑션 어떤 거든. 예컨대 my function이라고 치죠. 그래서 아, 그렇게 볼 수 없겠네요. 이 명령으로 줘야 되니까 예컨대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my.py는 또 이름이 안 좋네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그게 있으니까 myfile.py라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예컨대 C 드라이브 또는 뭐 여기서 파이썬 하나 띄고 myfile.py 하나 띄고 어떤 아규먼트를 세 개 주었어요.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myfile.py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아규먼트가 뒤에 몇 개가 붙겠죠? 요게 아그 제로이고요. 아그 1, 아그 2, 아그 3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어 줄에서 명령을 수행시키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명령어가 아그 제로이고요. 차례차례 아그 제로부터 아그 원까지. 그런데 그때 제로 원이라는 얘기는 전부 인덱스 값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아규먼트 세 번째 오는 것을 어떻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코드 수행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예컨대 white space separated file 여기 지금 보시면 뭐 그런 예제 파일에 대해서 오픈하고 읽어드리는 모습이네요. 음, 여기 좀 미스매치가 있네요. white space separated인데 여기는 TSV니까 탭 separated네요. 그 엄밀하게 같진 않지만 음,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탭 세퍼레이티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읽어드린 다음에 value 빈 칸에다가 read line 하고 채워 넣는 방식이 되겠네요. 음, 여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 같은 것들은 뭐 보시면 뭐 직관적인 이해가 될 텐데 한 가지 뭐 이런 그 캐치 사항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거 안 썼네요. 예컨대 인풋문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명령어 줄여서 받든지 아니면 읽어드리든지 write 하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 텍스트로 잡힙니다. 텍스트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내에서는 이게 숫자일 텐데 숫자를 그 읽어드려 왔죠. 각각의 라인마다 라인 스플릿 한 다음에 스플릿이라는 거는 스페이스로 분절시키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걸 읽어드리고 스플릿을 주면 CHL1, CHR1 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숫자로 끊어서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한다고 그러면 토크나이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각각의 숫자들이 캐릭터로 먹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인티저는 인티저로
플로팅 포인트로 변환시켜서 해당되는 변수에다가 넘겼죠. 이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걸 읽어드렸는데 이걸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읽고 있네. 그러면 형 변환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최종적으로 여기서 하는 건 그래서 여기 values라는 블랭크 리스트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채워 넣는 방식이네요.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values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시키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런 형변환, 예컨대 인티저나 플로팅 포인트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문자로 잡히니까 나중에 에,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마 그 뒤에 그 예제가 나올 겁니다. 예컨대 센트로이드. 그래서 어떤 어, 그 벡터 공간상에서 중심점을 찾는다. 그러면 좌표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 예컨대 어떤 그 몰레큘러 분자가 있을 때 분자 X, Y, Z 좌표 아톰별로 좌표가 있는데 그 좌표에 센트로이드를 잡으려면 좌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예컨대 PDF 파일 같은 것들에서 숫자들을 숫자로 이해하고 중심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플로팅 포인트로 인티저면 인티저로 바꾸는 것이죠. 음, 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느냐? 각각의 크로모솜의 그 위치 값을 갖고 평균 값을 구하거나 뭐 필요하다면 뭐 무슨 뭐 다른 뭐 계산을 한 다음에 뭘 처리하겠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읽어드릴 때 파일은 인티저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읽어드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캐릭터로 바뀌니까 그것들을 원래의 형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티저나 플로팅 이게 가능하려면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어떤 것들은 플로팅 포인트고 어떤 것들은 인티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걸 프로그램에 반영시켜 줘야 되겠죠. 파스타 파일입니다. 파스타 파일은 원래 파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요즘 프로그램은 안 쓰고 그때 이용되던 파일 타입만 남아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니까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일 첫 줄에 꺽쇠로 어, 그 메타데이터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시퀀스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읽어드리는 예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오픈하고 그다음에 첫째 줄에 이게 있으면 그거 처리하고 그게 없다면 그다음부터 시퀀스니까 그리고 시퀀스인데 아시겠지만 파스타 파일에는 앞에 메타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시퀀스 덩어리 있으니까 이거 각각 읽고 그것들을 시퀀스에 넣은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시퀀스 프래그먼트라는 데 잡아서 넣는 식이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니요. 시퀀스 프래그먼트가 있고 이걸 첫 번째 시퀀스 프래그먼트, 두 번째 시퀀스 프래그먼트, 그래서 끝까지 읽은 다음에 이것들을 합쳐서 전체 시퀀스로 리턴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실제 수행시켜 보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앞에 거였고 이건 뭔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한번 비교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고 우리 좀 이따 수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PDF 파일이고 PDF 파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좌표 값을 갖고 있는 예이니까 여긴 지금 어, 그 예가 있네요. 그 그것을 XYZ 좌표 값 가지고 센트로이드 계산하는 것인데 음, 여기 PDF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아톰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아톰으로 적혀 있는 라인에 이건 뭐 음,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듯도 한데요. 여기서 봐야겠네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챕터 6으로 볼까요? 챕터 6으로 보면 챕터 6에서 PDF 파일을 보면 그래서 여기죠. 예컨대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처음 아톰으로부터 시작되는 라인에서 좌표 이 컬럼의 위치 값이요. 이걸 가지고 X, Y, Z 좌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온 게 X, Y, Z로 놓고
그것들 각각의 그 아톰으로 나온 전체의 에, 서메이션, 그래서 X 서메이션, Y 서메이션, Z 서메이션 한 다음에 그것들을 넘버 오브 아톰으로 나누어서 전체 분자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분자.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봤던 것들이 아마 뭐 500개든 1000개든 수백 개의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크로 몰레큘일 거예요. 근데 그것들의 센트로이드를 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뭐 수행시켜 보시면 뭐 또 그것도 훨씬 더 쉽게 감이 잡힐 거예요. XML 파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경우도 XML 주로 바이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XML만이 있는데 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어, XML.E 트리 밑에 있는 엘리멘트 트리예요. 여기 엘리멘트 트리인데요. 근데 이제 그중에 C 엘리멘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엘리멘트와 똑같은데 엘리멘트 트리는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인데 C 엘리멘트 트리는 C로 구현된 것이어서 기능은 동일하지만 속도가 좀 빠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protein.xml 있는데 그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읽어드릴 때 XML 파일 읽을 때는 파스라는 명령을 씁니다. 파스. 파싱하는 건 결국 애널라이즈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리드하는 게 왜냐하면 스트럭처드 파일이기 때문에 스트럭처드 파일이라는 건 결국 태그가 있는 것이잖아요. 태그와 태그 엔드가 있는데 엔드 태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베껴내면서 읽어야 되니까 또는 이제 태그 안에 태그 또 그 안에 태그 있으니까 그것들을 뎁스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파스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파스 읽어드리고 나서 루트 설정하고 그리고 각각 그 안에 있는 여기서 루트 마음이 급하네요. XML 파일의 계층이 루트가 있고 루트 안에 엘리멘트 있고 그 안에 엘리멘트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루트를 잡고 루트에서 특정 노드를 찾은 다음에 이 노드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보겠다는 게 지금 이거죠. 루트를 잡고 루트 안에 있는 특정 노드를 설정한 다음에 find 텍스트입니다. 이 태그 이름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성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이제 큰 파일들 경우에 그래서 LXML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뷰티풀 수프에서 HTML 문제 때문에 만든 것이 XML로도 이제 확장돼서 많이 이용되는 경향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음, 펍메드인데 펍메드에서는 XML 파일이 요즘은 거의 문서상으로는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예컨대 논문의 아티클 리스트를 찾아보고 뭐 그것들에 있는 예컨대 앱스트랙트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겠죠. 라이트 파일인데 오픈한 다음에 라이트하고 클로즈하는 것이고요. 파스타 파일 라이트하는 예이고 컬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 교재 나와 있는 파일들이니까 큰 맥락에서는요, 음, 다 동일하고요. 오픈한 다음에 뭐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 함수니까 이제 라이트하고 음, 그런 것이고 CSV 같은 데는 CSV 처리하는 모듈들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CSV 있어서 CSV 가지고 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읽어 나가는 것은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아마 직접 쭉 코드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얘기고 OS 모듈에 있는 이건 우리가 일반 그 도스 명령이나 아니면 리눅스 명령을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 쓰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말고 시스템 어드민 쪽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쉘 프로그램 하던 일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파이썬에서도 직접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S 레벨의 것들 또는 뭐 패스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 양쪽이 겹치죠. 파이썬으로도 되고 쉘로도 되고. 근데 어떤 건 쉘이 편한데 또 어떤 건 파이썬이 편하고 섞어 쓰긴 또 뭐하고 뭐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리무브 파일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아마 이 피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피클링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피클링은 뭐 이제 그 뭡니까 식초나 소금에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에, 그 그냥 오리지널 타입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변형시킨 것이에요. 그 변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
한마디로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시리얼라이제이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저장, 또 하나는 전송. 그래서 예컨대 오리지널 파일이 있으면 이것들을 시리얼라이즈해서 보내거나 저장하거나 보내지거나 저장된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는 저장한 건 뭐 본인이겠지만 이렇게 피클링 된 것을 디시리얼라이즈해서 이용하거나 예, 왜 이러면 이렇게 피클된 파일들은요 바이너리 타입이기 때문에 직접 안 보면 반드시 디시리얼라이즈 해야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시간은 준수하려고 하는데 음, 5분만 해주시죠. 음, 챕터 6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몇 가지를 5분만 좀 쓸까요? 여기인가요?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챕터 어 여기서 가져왔네요. 아 잘못했네.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져왔네. 그러면 잘못했네요. 이거 나오고요. 여기서 끊고 무슨 말씀이냐면 워킹 디렉토리를 좀 너무 하위로 잡았네. 네,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서 부르고 아마 여기로 놓은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쭉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걸 하죠. 이것은 나왔죠. 호둥기둥 데다가 이렇게 되면 잠깐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점 py로 잡았는지 몇 개 말씀드리려고 끝내기 전에 했던 것이 입니다. 지금 챕터 6이죠. 챕터 6 경우에 챕터 6에서 파스타가 있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본 거죠. 여기서 챕터 6에 보면 에, 이겁니다. 챕터 6에 우리 나와 있는 아마 교리 중심에다 제가 몇 가지를 넣은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이외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드리려고 예컨대 파일들이 지금 XML 파일도 있고요. 피클 파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뒤에 한번 볼까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피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죽어도 그렇네요. 피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예컨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던트라는 것에 지금 보시면 딕셔너리에 물론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있지만 그래서 보면 이런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꾸몄습니다. 타입을 보면 이게 딕셔너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write 모드로 지금 이 부분 data.write에 str 스튜던트 그래서 보면 실제로 에, 저장한 다음에 보면 타입을 보면 str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tr로 했기 때문이지만 딕셔너리 했다고 딕셔너리로 그냥 남아있질 않아요. 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딕셔너리가 있는데 딕셔너리를 저장을 했는데 딕셔너리 그 자체로 저장되기가 어려우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해서 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타입을 보니까 이 우리가 저장한
저장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요. student.info.txt에 타입을 담겨 있는 이 부분이니까요. 그 파일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str 타입으로 저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이티브 어, 리스트면 리스트, 딕셔너면 딕셔너리 어떤 형태로이든지 네이티브 포맷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피클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컨대 리스트인데 이것들을 저장할 때 오픈에 write 바이너리 모드로 write 여는데 위드니까 클로즈는 자동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때 write 하지 않고 피클.점 덤프로 하고 여기 파일 핸들에다가 넣어라. 왜냐면 F 파일 핸들이니까요. 스튜던트 네임을 F라는 파일 핸들에 저장하라는 것을 피클로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것들을 열 때 피클 저장할 때는 피클.점 덤프로 읽어드릴 땐 피클.점 로드로 읽어드리거든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원래의 리스트는 리스트대로 딕셔너리는 딕셔너리대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예컨대 머신러닝, 딥러닝 어떤 우리가 만든 클래스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는 항상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 피클링을 하면 그러면 원래의 형이 그대로 남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컨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많이 시켰는데 그 학습된 결과가 갖고 있는 웨이트 값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개수 값, 뭐 차수 값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모델 파라미터들을 피클링을 하면 피클점 로드로 다시 불러들였을 때 원래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트랜스퍼 러닝이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파인 튜닝 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트랜스퍼 러닝 할 때는 모델 결과값 이건 딥러닝, 머신러닝의 모든 결과값들을 피클링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불러들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이죠. 피클링의 중요성입니다. 음, 그 피클링이 다시 돌아오면 결국 이 시리얼라이즈의 얘기고요. 항상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피클점 덤프, 피클점 로드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파이썬에서의 얘기고 다른 모든 언어들이 항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명령들을 가지고 있죠. 음, 그렇게 하고 원래는 챕터 7까지 하고 챕터 6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음, 시간을 더 이상은 뺏지 않겠습니다. 어, 정리하겠고 1분만 정리할게요. 오늘 펑션하고 그 클래스 OP의 클래스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매스 부분을 좀 더 보충하려고 했었는데 이 7, 8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